안녕하세요. 혼영공의 정쌤입니다. 오늘 심화 2강 오형식을 버려도 되는 이유 수업을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사과 말씀 드리고 시작할게요. 지난주에 저희가 한 주 결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구독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것이 저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중요한 수업이죠. 우리가 교재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오형식을 배우지 않을 거다. 오형식을 버릴 거다. 이런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왜 버려야 되냐.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고 아직도 주류인데 주류이긴 하지만 꽤 몇 년 전부터 글쎄요. 저도 20년 동안 오형식을 버려야 된다라고 가르쳤으니까 꽤 오래된 거겠죠. 근데 저 같은 영어 강사가 이렇게 주장하기에 앞서 많은 언어학자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영어 선생님들도 암암리에 오형식이 오히려 우리한테 방해가 된다. 독해에 방해가 된다. 왜 오형식 같이 불필요하게 어렵게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가. 이런 주장들을 하시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많이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감으로 하는 영어라는 교재로 공부를 차근차근 해나갈 때 오형식을 배우지 않는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자는 거죠. 과연 우리가 오형식을 버려도 되는가? 오늘 수업 끝날 때 버려도 되겠구나. 그런 확신을 갖자는 의미에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심화 2강. 자, 제가 여기다 좀 빨간색으로 좀 써놨는데요. 오형식을 버려도 되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출발점은 삼형식입니다. 삼형식은 우리의 논환구조로 치면 이항수어가 명사 2개를 필요로 해서 누가, 주어 자리에 누가, 목적어 자리에 무엇을 또는 누구를 채워서 논항을 2개 채워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잖아요. 그럴 때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는 성분에서 오형식의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려고 해요. 우리가 오형식이 좀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 도대체 얘네들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이제 오형식이 어려워지고 심오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게 사실은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오형식을 깨부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빨간색으로 제가 써놨는데요. 요 명사 성분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크게 보면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그냥 간단하게 명사 덩어리가 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잘난 척하는 사람을 만났다. 뭐 이런 예문을 한다면 네, I met a very arrogant man. 나는 어떤 잘난 척하는 남자를 만났다. 이런 문장을 이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an arrogant person, an arrogant man 뭐 이런 목적어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man이라는 남자라는 사람이라는 어떤 명사가 있고 그 앞에 an arrogant man. 그래서 관사와 디터미너와 형용사와 명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거랑 되게 비슷한 예문인데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나는 그가 되게 arrogant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I think that that라는 기능어를 앞에 붙이면 스티커처럼 이렇게 딱 붙이면 우리가 뷔페 들어갈 때 이렇게 요즘에도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여기 손목이나 손등에 스티커를 붙여주잖아요. 그 스티커가 무슨 증거가 되냐면 나는 이 뷔페에서 밥을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다. 이런 표시가 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문장 앞에 that라는 기능을 하나 붙여주면은 그 문장이 명사로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문장인 채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장인 채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갈 수 있다. 문장인 채로 생생하게 주격, 동사의 시제 그대로 살리면서 그거를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문장 I think that he is arrogant. 이것도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케이. 자, 명사구가 있고 명사절이 있구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자, 그 다음에 좀 생소하게 압축 명사절. 요 용어는 언어학자들마다 뭐 부르는 이름이 되게 다양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압축 명사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박상준 선생님이 쓰신 해석이론이라는 책. 어, 굉장히 강추드리는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는 이제 압축 명사절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오늘 저는 이 용어를 한번 써봤어요. 압축 명사절. 그러니까 명사절을 압축한 것 또는 뭐 명사 비시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좀 뭔가 비시제절이란 용어가 좀 낯설으니까 저는 압축 명사절이라는 용어로 한번 써보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형식은 명사절을 이렇게 압축시킨 명사절 그 부분이 자 어떤 색으로 할까요? 네, 주황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건데 자 우리는 학교에서 요 압축 명사절 요 주황색 부분이 요 주황색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학교에서 오형식의 목적어와 목적보어를 이렇게 분리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이것은 목적어, 이것은 목적보어. 이것은 목적어, 이것은 목적보어.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배웠는데 원어민들은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목적어와 목적보어를 하나의 명사절이 길이를 줄여서 내용은 그대로고 길이만 줄인 압축 명사절 목적어로 인식한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죠. 우리는 되게 비효율적으로 배운 거죠. 독해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영작하는데도 되게 버벅거리고 들을 때도 이해가 더디게 되는 방식 오형식 문장으로 SVOOC subject, verb, object, adjective, complement 이런 용어 알면 뭐합니까?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빨리 알아먹고 빨리 내가 표현하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민들과 그들과 같이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고 같이 해석을 하고 같이 말하고 같이 영작하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오형식은 불필요하다. 쓸데없이 목적어와 목적보어라는 이런 분리된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했다. 뭐 시작부터 그냥 결론을 제가 그냥 말해버렸는데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아무리 반복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오형식은 쓸데없이 어렵다. 하지만 버리기 전에 우리가 오형식이 뭔지는 한번 찬찬히 알아보고 가자는 게 오늘 수업의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를 정리하자면 오형식은 뭐다? 오형식은 삼형식에서의 명사절 목적어를 압축시킨 압축 명사절 목적어다. 즉 목적어와 목적보어가 분리된 두 개의 다른 것이 아니었고 이것이 하나의 목적어다. 자, 목적어와 목적보어를 묶어서 이게 목적어다. 이게 목적어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의 모든 문장은 1항수러, 2항수러, 3항수러. 자, 1항수러가 이렇게 문장이 되고 2항수러가 이렇게 문장이 되고 3항수러가 이렇게 문장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용어로는 3항수러가 4형식과 1대1 대응이 되죠. 그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주다. 그리고 1항수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몇 형식과 몇 형식? 1형식과 2형식. 그러면 이제 남은 아이가 3형식과 5형식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3형식과 5형식이 결국 2항수러에 포함되는 것이다. 1, 2, 3항수러 우리 안에 너네 다 있다. 예. 자, 옛날에 드라마에서 나왔던 내 안에 너 있다 이랬는데 3항수러 1항, 2항, 3항수러 안에 1, 2, 3, 4, 5형식 너네 다 들어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후벼 파볼 것은 5형식. 너희가 어떻게 이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요거를 후벼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 5형식 예문을 들어가 보기 전에요.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개념적인 것들 있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영어로 적어봤는데요. 한국말보다 영어가 오히려 의미를 분명하게 살려주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옆에 한국말로 한국어로 번역을 쓰면서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5형식 하면 떠오르는 게 이런 느낌을 떠오르잖아요. 주어가 있고 어떤 동사가 있죠. 그리고 어떤 목적어 같이 학교에서 배운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일 흔한 오형식 하면 이렇게 생긴 오형식.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어와 목적보어라고 불리던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게 목적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익숙하게 해나갈 거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to 있잖아요. 이 to를 한번 살펴보고, to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장을 구경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목적어와 목적보어도 있어요. 오형식에 보면 누군가가 하게 하죠. 보던지 뭐 이렇게 하죠. 뭐 시키던지 하는데 누구누구를 요렇게 ing 하는 거를 봤다던가 뭐 ing 하라고 계속 시킨다든가 뭐 요런 것들. 여기도 역시 우리가 목적어와 목적보어로 이렇게 봤던 것들.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로 요것이 목적어다. 이렇게 우리가 시각을 교정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문을 구경하기 전에 앞서 요 ing의 의미, 그리고 요 to의 의미, 의미가 있고요. 생긴 게 다르면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생긴 게 분명히 다르니까 의미가 다른 의미가 존재하겠죠.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에 쓰이는 to는 전치사에서 유래한 건 다 아시죠? 전치사에서 출발했는데 여전히 전치사 고형에서 전치사로서 사용되는 to가 있습니다. 명사 앞에 붙는 그 전치사 to가 여전히 있죠. 그 아이는 의미를 여전히 담고 있습니다. 뭐 어디 쪽으로 라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기능어로 투부정사와 합류해서 기능을 담당하는 to도 이 아이랑 똑같은 의미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의미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일단 to 동사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을 부정사라고 하는데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인다. 그럼 그 to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바로 미래지향적인 의미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동사, 본동사가 만약에 뭐 원한다, 바란다, 기대한다 이런 동사가 나온다면 다른 누군가가, 이게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A가 B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 시킨다, 기대한다, 경고한다 뭐 여러 가지 동사들이 본동사가 오는데 경고를 하든 바라든 뭐 지켜보든 뭐 기대하든 그 동사보다 B가 앞으로 그 이후에 뭔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즉 본동사 V와 B가 하게 될 행동, 그죠? 그 행동과 동시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어떤 동사가 B에게 뭐 하라고 시킨 이후에 after, 그 이후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future, 미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 동사가 본동사가 어떤 판단을 나타내는 동사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가 arrogant하다고 생각해. 그럼 I think him to be arrogant 또는 뭐 to be가 생략돼서 arrogant 할 수 있는데 그때 요 내용 B가 어떻다더라. 뭐 I consider 뭐 we suppose 뭐 여러 가지 어떤 인식이나 판단을 나타낼 때 B가 어떻다더라 할 때 이 B의 어떤 상태나 특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런 의미가 to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다. 자, 본동사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난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의견이다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주관적이겠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I think, I consider, I found 다음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주관적이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이다. experiential 이게 뭘까요? 경험적인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거죠. 경험적. 개인적인 의견이고 주관적 경험적인 지식이다. 그러니까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걔 좀 그렇더라. 이런 것들이 경험적인 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판단적인 거죠. 주관적인 판단 내린다. 경험에 의해서 아하 이렇구나 라고 판단 내린다. 그래서 판단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다는 거죠? 굉장히 주관적으로 내리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잘 나가는 대세 온라인 쇼핑몰 주인이에요. 뭐 한 달에 넌 얼마 버니? 한 달에 10억 벌어. 한 달에 10억 벌기가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아예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한 달에 10억 버는 것이 어렵지 않아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 쉽다 어렵다 이런 판단 자체가 주관적이고 경험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거죠. 자, 이런 패턴의 오형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익숙하게 봤던 이런 패턴의 오형식에 쓰이는 이 투부정사에서 투가 담당하는 역할은 이런 매우 중요한 기능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뭐 기억을 꼭 막 달달달달 암기하실 게 아니라 예문을 보실 때마다 정말 그런가? 미래적인, 시간적인 개념에서 약간 사후에. 자, 시간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본동사보다 나중에 일어난다라는 의미의 미래적인 의미와 어, 목적 보어가 어떤 성향,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거나 그럴 때 이 투부정사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분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경험적 판단이다 라는 의미를 투가 갖고 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런 예문 만나게 되죠. I heard her playing the piano 또는 play the piano 뭐 둘 다 가능한데 이때 나오는 ing 그죠? 요 ing는 약간 투부정사와는 상반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내가 들은 거랑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한 거랑 simultaneity 발음이 좀 어렵죠? simultaneously는 동시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ing 앞에 사실은 to be가 있는데 생략이 됐어요. 자, 아까 방금 전에 to가 있으면 미래적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절이라는 명사절을 이렇게 압축했어요. 내용은 그대로지만 길이를 이렇게 압축했어요. 압축의 묘미가 뭐죠? 길이를 줄여서 간단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략해도 별 뜻의 지장이 없는 건 생략을 하는데 비동사가 그렇죠. 연결동사 be는 뜻이 없어요. 뜻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형식으로 만들 때 비동사는 거의 생략이 됩니다. 생략은 물론 안 해도 되지만 길이를 줄이자는 본래 취지에 맞추자면 B가 힘이 없어요. 주로 생략이 되는데 ing는 이 동사 들었다라는 heard라는 동사랑 playing이라는 이 목적 학교에서 지금까지 목적어라고 배웠던 이 목적어가 수행하는 어떤 일 들은 거랑 목적어가 수행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ing는 꼭 분사, 동명사 둘 중에 하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동명사도 그러하고요. 동명사의 ing도 그리고 분사의 ing도 물론 둘 다 기능상의 차이는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공통적으로 갖는 게 동시성입니다. 그래서 이 ing는 언어학에서 ing, in 요 대문자로 쓴 것은 동명사를 가리키느냐 분사를 가리키느냐 둘 다를 가리킬 때 쓰는 겁니다. 어쨌든 ing 형태가 나온다. 동시성이 있는 거다. 본동사와 이하의 관계가 동시성이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투부정사와 비교해 볼 때 투부정사 아까 미래지향적이었다면 이하는 현재지향적이다. 당연히 우리가 분사가 진행형에 쓰이잖아요. 비동사 플러스 ing. 그때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동시성과 현재성을 가지지만 시간적인 개념을 갖지 않을 때 여기에 등장하는 개인적인 의견, 그 다음에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지식이나 판단과 반대되게 ing가 갖고 있는 것은 가능성,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객관적인 거는 이제 뭐 동명사에서 특히 많이 두드러지는데요. to가 주관적인 거에 반해서 ing는 그거에 반하는 특성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객관적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주관적이고 경험적이면서 개인적인 의견이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에 이런 걸 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너가 이렇게 하길 기대해. 이러는데 ing는 내가 들었어. 걔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것. 내 귀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저건 제가 피아노 치는 소리일 거야 라고 가능성 있게 우리가 점치는 거고 충분히
그녀가 피아노 치는 것을 내가 들었잖아요. 내 귀가. 그래서 그것은 내 귀가 잘못 들었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쓰는 사실성. 그래서 factualness 또는 fact. 네, 사실에 가까운 그런 성향이 ing 들어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본 이런 to와 ing 대비되는 어떤 이런 특징이 제가 여기 뭐 하나 더 쓰려다가 말았나 봐요. 이거 쓰고 졸았는지. 아무튼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 ing와 투부정사의 속성을 머릿속에 그냥 담아두시고 이제부터 시작될 수업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내용들을 자꾸 언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수업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